시장의 다양한 면을 분석을 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토러스증권의 오태동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이슈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앞으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북한 관련된 이렇게 국지적인 도발들이 나타났었고요. 아마도 이제 김정일 전 주석 사망 이후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만약에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진다면은 환율이 움직였을 텐데 여전히 오늘 환율은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 약간 움찔을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들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을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시장 상황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오름세고요. 1970선까지 왔는데 업종별로는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자마다 이제 대화를 좀 해보면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소비주 하셨는데 실제로는 요즘에는 소재 산업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기본적인 배경은 신규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3, 4분기에는 중소형주 장세가 세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소재 산업재가 리바운드하고 거기에 또 따라 붙고 이러다 보니까 소재 산업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들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이 아직까지도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업종 간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화학 등 여러 가지 소재와 산업재 업종군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저점에서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군들이 또 실적이 그렇게 좋아서 반등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소재 산업재에 대한 견해 중에서 부정적인 대표적인 견해는 일단 숫자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면은 또 물릴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들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의 투자 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들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다시 시클리컬하게 경기가 좋을 때 좀 기업 이익이 증가했다가 경기가 부진할 때 기업이 감소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기 동향을 유심히 보시면요,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라든가 경기 선행지수, 소매 판매, 일제히 나타나는 특징들은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자체가 신선하다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중국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때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은 소재 산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일정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를 지금 많이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 종목군들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들도 그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더라도 조금 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느끼는데 이런 소재 산업재들은 기업의 이익을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의 이익이 바닥일 때 주식을 사서 기업의 이익이 고점일 때 파는 이제 전략이 유효한데요. 기업의 이익이 바닥일 때는 흔히 우리가 보시는 PER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전형적인 시클리컬 종목군들은 PBR을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소재주의 PBR 같은 경우들은 0.98배, 산업재는 1.02배로 전체적으로는 과거 평균적 수준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4,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1월달이나 아니면은 내년도 1,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3월달 혹은 4월달이나 이때가 한 번씩 분수령으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소재 산업재 업종군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좀 보자면은 미국도 최근에는 저점을 찍고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유럽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는 질문들을 예. 하세요.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펀드 플로우상 미국에서 재정절벽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유럽 증시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뭐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이 통과가 된다든가 뭐 스페인의 금리가 안정화된다든가 이런 패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강세 보이고 또 미국도 이제 이런 패턴에 또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점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 호재성 제로에 상당히 민감하게 너무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내성이 커졌고 이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런 패턴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낙관론이 좀 팽배해 있다는 게 좀 네.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이벤트들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장 뭐 FOMC 회의가 뭐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아마 QE4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뭐 QE4보다는 제 생각에는 재정절벽 이슈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재정절벽은 연내 하위가 될 확률들은 제 생각에는 4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쪽 이벤트들은 좀 질질 끄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미국 쪽에서 큰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입니다. 아마도 자민당이 과반수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자민당의 그런 정책은 강력한 성장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강한 성장률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 엔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아직은 높아 보이는 자동차 주식 이런 네.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사이드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과 함께 시장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